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눈에 안 띄면서도 가장 많이 숨어있는 재료, 바로 옥수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시리얼에 우유 한 잔? 아니면 토스트에 잼 발라서? 점심엔 햄버거 세트 시켜 먹으셨나요? 그럼 저녁엔 치킨에 콜라 한 잔 어떠실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옥수수와 연결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치킨이 무슨 옥수수냐고요? 그 닭이 먹고 자란 사료에 옥수수가 들어가거든요. 콜라 속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도 흔히 옥수수에서 나온 콘시럽이고요. 심지어 햄버거 패티의 소도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케첩 속 전분도, 빵 속 첨가물도 상당수가 옥수수에서 왔죠. 이쯤 되면 우리가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가 우리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탄소 동위원소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중 상당 부분이 옥수수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옥수수로 만들어진 존재인 셈이죠. 고대 마야인들이 신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빚었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옥수수라는 식물 원래부터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는 슈퍼식물은 아니었어요. 약 8천에서 9천년 전 멕시코 일대에는 테오신테라는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키는 작고 알갱이도 몇 개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솔직히 지금 보면 먹을 게 거의 없어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고대 마야인들이 이 풀을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개량하고 교배한 결과 지금 우리가 아는 황금빛 옥수수가 탄생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농업혁명이었어요.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도 없던 시대에 순전히 관찰과 선택 교배만으로 완전히 다른 식물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마야 문명에서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어요. 그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신들이 처음에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비만 오면 흐물흐물 녹아버렸대요. 그 다음엔 나무로 만들었더니 너무 딱딱해서 감정도 없고 신을 숭배할 줄도 몰랐고요. 여러 번 실패 끝에 마침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만들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에게 옥수수는 곧 생명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죠. 마야인들은 자신들을 옥수수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이 노란 알갱이의 운명이 바뀐 건 대항해 시대예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금은보와 못지않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게 이 낯선 작물 옥수수였어요. 밀이나 쌀보다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도 많고 품종과 재배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고산지대부터 건조지역, 비교적 서늘한 지역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만큼 강한 작물이었거든요. 이런 식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옥수수는 유럽배에 실려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주식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계급에 따라 용도가 갈렸죠. 귀족들은 옥수수를 돼지 사료로 쓰면서 코웃음 쳤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재미있는 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옥수수만 먹다가 펠라그라라는 영양결핍 질병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옥수수에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이 부족한데 원산지인 중남미 사람들은 옥수수를 석회수에 불려서 먹는 전통이 있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조리법을 몰랐던 거죠. 아시아에도 옥수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옥수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식민 개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옥수수 제국이 시작된 건 20세기 미국에서예요.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대략 3분의 1 안팎, 연간 3억에서 4억 톤 수준을 생산하는 압도적인 1위 국가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엄청난 양의 옥수수 중에서 직접 사람이 먹는 비중은 10% 안팎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대부분이 가축 사료와 바이오 연료로 쓰이고 나머지가 각종 가공식품으로 들어가요. 액상과당, 옥수수 전분, 식용유, 각종 식품 첨가물로 변신해서 우리 식탁 곳곳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한 끼를 예로 들어볼까요? 감자튀김은 전분으로 코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분이 옥수수에서 올 수도 있고요. 튀기는 기름도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도 흔히 옥수수에서 나온 콘시럽이죠. 햄버거 패티의 소는 평생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종이 상자 접착제에도 옥수수 전분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포장재까지 따져보면 옥수수의 영향력이 꽤 커요.
실제로 한 연구자가 패스트푸드 세트를 탄소 동위원소로 분석했더니 100개가 넘는 재료 중 절반 이상이 옥수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한 끼가 거의 옥수수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옥수수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있어요. 미국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옥수수 농가에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옥수수는 가공식품 업계에 엄청나게 싸게 공급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설탕 대신 콘시럽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미국 식품에서 콘시럽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결과 미국인들의 식단이 옥수수 기반 가공식품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의 연관성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푸드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미국의 식품 산업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문제는 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일 작물만 대규모로 재배하는 걸 모노컬처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병충해가 한번 돌면 작물 전체가 전멸할 수 있거든요. 197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옥수수 역병이 크게 퍼져서 수확량의 대략 15%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게다가 옥수수 재배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 비료와 농약이 쓰이는데 이게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켜요. 또 하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 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종자 의존도와 식량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농부들이 해마다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이어지고 있죠. 옥수수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수수를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현대 식품 산업 구조 자체가 옥수수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공식품을 조금 줄이고 원재료 그대로의 음식을 좀 더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옥수수 자체가 나쁜 악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떻게 재배되고 가공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이야기죠. 옥수수 한 알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길고 복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대 마야의 신성한 곡물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식량이 되기까지 옥수수는 인류 문명과 함께 진화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식탁 위에서 그 황금빛 제국은 계속 확장되고 있죠. 우리가 옥수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옥수수가 우리를 소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투더리군TV에서 음식 하나로 세상을 뒤집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식재료로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릴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투더리군TV였습니다.